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30일, 선거일이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직 발언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직, 바로 어제였었죠. 지난번에 정우택이 돈 봉투를 받고서 돌려주었다라는 설명에도 아니 바로 돌려줄 거라면은 왜 받았느냐 이렇게 되묻고, 그리고 돌려주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돌려줬어야지 하며 정우택을 맹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민주당 같으면은 그런 사람은 공천 자체가 후보로도 거론될 수 없다. 이렇게 도덕성까지 깨끗함을 강조하면서 꺼내 들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단수 공천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그야말로 한 건을 잡았다 하는 마음으로 의기양양하게 정우택과 국민의힘을 공격한 바 있었죠. 그러나 알고 보니 단수 공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경선을 치르고 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신이 착각을 해서 실수했기에 정우택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 바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도 되지만 앞선 선거 때의 거짓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차 싶을 정도로 하늘이 순간적으로 아주 노래졌던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거짓 가짜 정보를 제공해준 참모인지 그 아래 사람은 그야말로 혼쭐 정도 아니라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을 했듯이 엄청 쌍욕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머리보다도 참모나 그 아래 사람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짓이고 가짜라면은 곤혹스러울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의 말 실수는 어제 오늘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사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실 겁니다. 이재명은 웬만해서는 사과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대단히 보기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선거제를 끝까지 밝히질 않고 꼼수를 부렸었죠. 그러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은 정말로 몸이 달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제3의 군소정당에서도 어떤 제도 형태인지를 모르니까 등록은 해놓고 나서도 어떻게 선거를 치러 나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양산에 가서 문재인 만나고 그 다음에 광주 가서 꼼수를 밝힌 바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기 뒤로 최고의 참모들을 다 병풍처럼 세워놓고 네 번씩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이재명이 정식으로 정중히 사과합니다. 고개를 네 번 숙일 때마다 그 옆에 정청래도 역시 고개를 숙이면서 동조를 했는데 그 사과하고 서울 올라와서 어떻게 태도가 변했습니까? 우리 공천은 가장 뛰어난 공천이었고 잡음이 없었다. 깨끗한 공천을 하고 있었다. 정우택과 같은 사람 우리는 절대 공천 안 한다라고 역공을 취했다가 바로 꼬리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상징이 뭡니까? 이재명의 상징. 쌍욕과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해대왔던 이재명인데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얘기를 그렇게 하대요. 혁신 공천이었고 공천 혁명이었다. 주위에서는 밀려나간 사람, 쫓겨나간 사람, 탈당한 사람들은 친명 횡재고 비명 횡사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그와는 상관없이 혁신 공천이요 가장 깨끗한 공천 혁명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떠들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것이 이재명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여론조사가 나오게 될 때에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솔직한 사람이 못 되죠. 겉으로는 한명숙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 여론조사 뚜껑을 열어보면 거의 대등하다. 이렇게 자기 위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속으리에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면서 떨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담한 척 표정을 짓고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표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급하고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투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헛바지라는 것이 그의 주특기이긴 하지만 입으로 계속해서 헛소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제 이재명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설마 이 찍지 아니했겠죠. 이 찍 아니겠죠. 이렇게 유권자에게 주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권자 주민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상대를 비하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망발입니까? 이게 무슨 망언이란 말입니까? 지난 대선 때의 2번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 2번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았느냐 대놓고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되니까 논란이 일게 되는 것이죠. 일파만파 소문이 부정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아이 뜨거라 바로 정우택이 사과하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사과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재명이한테선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연속적인 고개 숙이고 유권자에게 낮아지는 사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 머리에 늘 뇌리 속에는 찌재명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에 머리가 꽉 차 있다 보니까 피해망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무의식 속에 찍었느냐 투표했느냐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찌재명 생각이 나서 혼돈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애써 억측도 해봅니다. 오죽하면은 이재명의 이 발언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수의 여전사지요. 어떤 사람들은 보수의 여전사 하면은 추미애를 등장시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전효욱 씨, 전 국회의원 전효욱, 전효욱 씨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요. 선거를 하다 보면은 다니면은 다닐수록 표를 잡아먹는 불가사리 후보가 있다. 그것도 꼭 있다야. 선거를 해보고 다니다 보면은 표를 잡아먹는 불가사리 후보가 꼭 있다. 이재명이 꼭 그 맞는 얘기다. 이재명은 폭탄이다. 이재명은 불가사리라고 날카롭게 아주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선거를 도와준 것인데 이재명은 자기 지역구는 물론이고 어디든 가지 못하게 붙들어서 앉히는 것이 민주당의 현명한 선거 전략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지요. 그런데 가만히 전효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재명이 그렇게 말에 실수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상대방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씨 말하는 데는 그야말로 재주가 있습니다. 일은 다 벌려놓고 사과한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까? 국민들, 주민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게 해놓고 사과드린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원상대로 돌아갑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막말 그리고 욕설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 와서 위급하고 다급해지니까 쫓기는 마음에 이제 바른 정치를 하겠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당신은 범야권 비례 정당을 세우면서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70년사에 이러한 위험한 장난한 사람은 당신이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정치 사상 최초로 종북 의원들을 국회에 불러들이는 위험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첩이라든가 종북 세력을 인정하고 배지를 달아주겠다는 사람이 이재명 당신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선비는 정치, 바른 정치한다 그런 말씀보다 국회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사법부, 법정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